어느덧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어법지존이 20시간째 20강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법은 모두 다 끝났고요. 실제 챕터로는 챕터 6 태편으로 넘어가야 하지만 우리의 중간 점검, 가정법에 해당하는 수능형 실전 문제도 한번 넘어가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공부하는 시점에서 연간 학습 계획은 어떻게 짜서 외국어 영역을 점령하는 게 좋은지 한번 여러 가지로 생각해보는 방안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수능형 문제로 이끌을 외국어 영역의 로즐리 선생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형 실전 문제인지라 여러분들 교재 내에는 존재하지 않는 문제 문항들입니다. 따라서 20강 첨부 파일 다운 받으셔서요. 수능형 문제 한번 쭉 훑어보시고 문제까지 풀어보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저랑 만나서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능형 문제들은 저랑 예전에 한번 약속한 적이 있었죠. 리뷰 테스트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교재 내에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복충학습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아마 교재 내에는 없지만 선생님이 수능 기출문제들을 가지고 변형해 놓은 문제들일 것이다. 따라서 그때그때 잘 첨부해서 첨부 파일 다운받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런 일이 생기면 매 강마다 제가 어차피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오늘 또 수업 본격적으로 수능형 실전 문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과 배웠던 내용들 잠깐 정돈하고 그리고 또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왔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제가 말한 대로 챕터 6 태편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태라고 하는 것도 미리 말씀드리면 그렇게 복잡할 것은 없는 게요. 태, 수동태, 능동태 이런 거겠죠. 자동사 원래 목적어가 없어서 수동태가 안 되고 타동사라면 목적어가 있어야 하고 있어야 하는 타동사가 목적어가 없다면 수동태로 변형해야 하고 각각 3형식이냐 4형식이냐 5형식이냐에 따라 약간의 태가 그러니까 변형되게 태가 바뀌긴 하지만 그 근본이라고 하는 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 형식에 하는 것들이 아마 우리 태편에서 다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잠깐 생략. 시제편에 해당하는 거 크게 시제 개념 배웠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시간 조건 부사절이라고 하는 거 배웠었고요. 이 안에서 시제 일치 불일치라고 하는 거 배웠었습니다. 여러분들 시제 일치 불일치가 생각 외로 여러 군데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는 거 확인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어법 문제, 밑줄형 문제나 박스형 문제 가끔씩 하나 두 개씩 이렇게 구멍구멍에 들어가 있는 녀석이 시제 일치 불일치니까 그것도 기억해 주셔야 되고, 최근에 우리가 배웠던 건 가정법이었습니다. 가정법의 기본이 돼야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는 이 기본이 돼야 혼합된 가정법, 생략해서 도치되는 가정법, if 대용어구에 해당하는 가정법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도 우리는 이제 되면 제가 우리 수험생들이 지겹다고 할 거라고 얘기한 적 기억나죠? 그래도 전 놓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걸었던 공약이니까 지겨우면 내가 지겨웠지. 나는 여러분들 말고도 얼마나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많이 하겠어요. 정리하시고 가시겠습니다.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 반대 가정.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 사실 반대 가정. 그럼 가정법 과거부터 포메이션 말씀해 주실래요? 과거 시제 일관성 있게 맞추시면 됩니다. if 다음, 주어 다음, 과거 동사. 주어, 조동사 과거의 동사 원형. 맞죠? 가정법 과거 완료, if, 주어, had pp. 주어, 조동사 과거의 have pp. 그게 가정법 과거 완료. 혼합가정,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가 혼합되어 있는 게 말 그대로 혼합가정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복수 정답, 혼란의 여지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수능이라면 시간의 힌트 부사구, 즉 그때 그랬다면 now, 지금 이랬을 텐데 at the time, now, yesterday, today, 뭐 작년에 아니면 last year 아니면 올해 this year 같은 시간의 시제 차이가 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사구를 반드시 주니까 그거 잘 찾아가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도치가정, 가정법에서 if가 생략되면 도치된다는 결론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또 다음은 가정법이 도치되었다. 시제가 만든 것은 이라고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꾸로 처음부터 찾아야죠. 컴마 있나? 조동사 있나? 주어동사 도치돼 있네. 아하, 나한테 가정법 시제 물었던 거구나. if 보관시키시고 그리고 나서 시제 확인하면 된다. if 대용어구, if 말고라도 if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 I wish 가정법, as if 가정법,
with 뭐뭐가 있었다라면, without 뭐뭐가 없었다라면, but for 뭐뭐가 없었다라면, as if it were not for 뭐뭐가 없었다라면 하면서 if가 아닌 다른 것들로 쓸 수 있는 대용 가정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정법 과거 완료 쓸 수 있었습니다. 언제 쓰냐? 얘 현재 사실 반대, 얘 과거 사실 반대. 말씀드렸죠. 얘 기본이 돼야 나머지가 다 된다고 했던 거. 우리가 다음 시간 되면 제가 태 배운다고 했지. 태의 기본이 뭐였는지 아니? 형식이다. 이게 각각의 1형식부터 5형식까지 형식을 이해해야, 그 자타를 이해해야 당연히 태로 가는 거예요. 3형식이 수동태 되면 몇 형식 되는지 생각해 본 적 없죠? 5형식이 수동태 되면 몇 형식 되는지 생각해 본 적 없죠? 수동태 되면 같이 또 형식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태를 이해하기 전에 형식을 먼저 배운 것도 다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했던 거, 앞서서 배웠던 것들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수능형 실전 문제 한번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은 뭐 필기 내려놓으시고 집중하세요 라는 말은 하지 않을 겁니다. 문제를 풀 거니까 문제 하나둘씩 보시면서 잘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 친구들은 교재 내용이 아니니까 첨부 파일 다운받으셔야 되고요. 준비되셨죠? 오케이. 그럼 이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과 먼저 1번입니다. 사실 이것도 이렇게 A와 B의 적절한 것끼리 알맞은 것은 이것도 정확한 시제에 해당하는 수능형 실전 문제는 아닙니다. 수능은 늘 언제나 말씀드렸듯이 A, B 박스 3개를 주고 다음 중 어법상 적절한 것은, 혹은 밑줄 5개를 주고 다음 중 어법상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지만, 기출 지문을 갖고 제가 지금 문제를 변형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말이 많아. 난 다 해석하고 싶진 않고 밑줄 있는 부분만. The local village doctor said, 지역 마을 의사 선생님 말씀하셨다. He would survive. 그가 생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If it 따라라 close to his mother's body for warmth and fed on a milk for the nourishment. 그가 생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만약에 엄마의 품에서 가까이 A번에 들어갈 단어가 stay인가 봐요. 가까이 머물러 있었었더라면. 지금 본문 내용을 보니까 가정법 쓰라는 거네. 이프절 주절 순서 바뀌는 건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대신 시제는 맞춰 쓰라고 했잖아요. 물론 혼합가정이 아닌 이상. 주어 다음에 조동사 과거에 동사 원형 썼네요. 따라서 말하자면 가정법 과거 쓰라는 소리네요.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 stayed를 쓴 게 정답이겠네요.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여기다 써둘게요. 가정법 과거 시제를 쓰라는 소리였으니까 주어진 시제가 가정법 과거. 우리도 가정법 과거에 맞게 일단 A번엔 stayed를 쓰자. 됐죠? 혼합가정 이런 시간의 힘 투사가 주어진 게 아니니까요. B로 갑니다. B. I think if he had been separated from his mother and deprived of her warmth and milk, he 따라라 to see the light of the day. 일단 B에 들어갈 말은 살지 못했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인가 봐. 자, B번에요. 아까 A번 내용이 뭐였었냐면 의사가 말하길 얘가 생존하려면 엄마 옆에서 잘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고, 나는 생각한다. 그가 만약에 엄마로부터 분리되어 있었더라면 그는 아마 오늘날의 빛을 보도록 생존하지 못했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인가 봐요. 시제 볼까요? if, 주어, had PP 썼네요. had PP. 물론 정확한 시제 명칭 과거 완료 수동태 맞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 썼으니까 뒤에도 마찬가지로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완료, 즉 조동사 과거에 have pp, 뭔가를 쓴 선택지를 찾으면 되겠네요. 자, stayed 나와야 되고요. 조동사 과거에 have pp, 조동사 과거에 have pp, 정답 1번 이거 하시면 되겠네. 이렇게 수능형 실전 문제를 우리가 첫 번째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역시 이러한 수능형 실전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난이도가 최상이지. 그나마 우리 친구들한테 뭐 박스라도 줘야, 혹은 밑줄이라도 줘야 여기서 뭘 물어보지를 찾을 텐데, 지금 얘는 지금 밑줄도 박스도 아무것도 없이 우리한테 어법상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랍니다. 제가 일단 문제를 변형했던 문제입니다. 제가 설명하다 보면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 중에, 즉 배운 거라고 쓰는 시제, 형식, 조동사 구문, 혹은 가정법, 여기서 벗어나는 것도 있을 거거든요.
그럼 그건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직 배우지 않은 것들까지 우리가 어법상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를 찾을 수는 없으니까요. 1번. 일단 먼저 해석부터 할게요. I know a teacher who is both wise and good, but is not rich at all. 나는 어떤 선생님을 알고 있다. 둘 다 현명하시기도 하고 좋으시기도 하지만 부자는 아닌 선생님을 알고 있다. Perhaps, 아마 he would be able to get more money if he gives up teaching for business. 아마 그는 돈을 더 많이 벌었을 것이다. 만약에 사업을 위해서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셨었더라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학교에서 월급 받는 그런 것보다 사업해서 돈 버는 게 더 많을 테니까 나는 어떤 선생님 아주 좋으시고 아주 현명하신데 부자는 아닌 선생님을 알고 있대. 근데 만약에 사업을 위해서 가르치는 걸 포기하고 사업가가 되겠다라고 했다면 돈은 더 많이 벌으셨을 것 같대. But 그러나 그는 is very proud of being a teacher. 선생님인 걸 너무 자랑스러워 하신대. 그래서 in fact 실제로 he takes a pleasure in helping young people. 그는 젊은이들을 그러니까 어린 수험생들을 돕는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하신대. He stayed at school from morning till late afternoon. 그는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계시고 항상 열심히 일하신다. 본문 내용은 해석상 그렇게 어려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요. 어법상 뭐가 적절하지 않은지. 제가 항상 말했죠. 출제자가 뭘 물으려고 하는지부터 알아야 그게 첫 시발점이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1번은 불행히도 제가 먼저 표시를 해놨는데요. 관계대명사입니다. 아직 관계대명사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통과시키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지금 모니터를 보고 있는 친구들이 고3 수험생 정도 됐으면 기본적으로 관계대명사는 수식한 우리 형용사절에서 배웠잖아. 수식한다고. 자, 그런데 앞에 선행사 있고 뒷문장 불완전. 요 정도는 알죠. 앞에 선행사 있고 뒷문장 주어 빠져있는 불완전. 맞는 정문입니다. 근데 선생님 저는 아직 모르겠는데요. 괜찮아요. 아직 관계대명사 안 배웠으니까 우리가 배우고 있죠. 그럼 잠깐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1번은 아마 관계대명사 물으려고 했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구문 중에 뭐 both A and B 이런 구문도 보이고요. 2번 갑니다. Perhaps he would get more money if he gives up teaching for business. 아마 그는 돈은 더 많이 벌었을 것이다. 만약에 사업을 위해 가르치는 걸 포기했다면 입술 주저 순서 바뀌었네. 순서 바뀌는 건 상관없는데 제가 주어질 시계는 명확하게 써야 합니다 했죠. 지금 보니까요. 주어 다음에 조동사 과거에 동사 원형 썼어요. 따라서 얘는 지금 가정법 과거 시제를 썼어요. 그렇죠? 자, 밑에는요. If he gives up teaching for business,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현재 동사 썼어요. 그러면 가정법 현재 시제 같은 거예요. 물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가정법 현재라는 건 현대 문법에서 잘 쓰이지 않는다고. 어쨌든 여러분들아, 야 가정법 과거랑 현재랑 뽕잡해서 쓸 수 없는 거 맞지? 선생님 혼합가정 아니에요? 혼합가정이 있을 순 있지. 그러나 혼합가정은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가 혼합된 것이고 시간의 힌트 부사구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시간의 힌트 부사구도 없고 조동사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의 조합도 아니고 뭐가 됐든 간에 2번은 비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법상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 이렇게 찾았어야 해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제가 조금 더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관계대명사 물어봤던 건데 맞았음. 그러니까 뭘 묻는지부터. 2번 가정법 시제 묻는 것 같은데 가정법 시제 틀렸음. 따라서 어법상 적절하지 않은 거 2번 통과시켰어요. 그럼 3번이요. 나머지는 이제 모두 다 맞는 정문이겠죠. But he is very proud of being a teacher. 그러나 그는 선생님인 게 너무 자랑스럽대. 3번은 뭐 물어보는 것도 별로 없다. Be proud of 라고 하는 관용어구 구문. 전치사 다음에 뭐 명사 이 정도에 해당하는 것 별로 없고요. 4번 In fact, he takes a pleasure in helping young people. 마찬가지로 전치사 다음에 명사 썼고요. take 타동사라 뒤에 목적어 있고요. 특별히 물어보는 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마지막 5번 아직 안 배웠으니까 냅두겠습니다. 얘는 분사구문 물으려고 하는 겁니다. 분사구문의 능동이냐 수동이냐 생략된 주어가 그는 항상 열심히 일한다. 그가 열심히 일하는 거니까 능동의 분사구문을 만든 거 잘한 정문입니다. 따라서 제가 아직 배우지 않은 거 설명 못한다고 했던 거 1번 관대 5번 분사구문은 배우지 않았으니까 됐고요. 여러분들 눈으로도 일단 정답이 2번인 건 확실하신 거 맞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됐는데 그 외에 내가 이제 더 추가적으로 묻고 싶은 게 그래 좋다. 이번 시제가 틀렸어. 난 분명히 말했지. 이렇게 두 개를 섞어 쓸 수는 없다고. 혼합가정이라는 게 있긴 있지만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의 혼합이면 시간의 힌트 부사구가 존재해야 혼합가정인데 얜 지금 혼합가정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틀렸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신 거 맞죠? 가끔 보면 모노드라마 찍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나 혼자 질문하고 내가 학생이었다가. 자, 어쨌든 2번이 정답인 건 됐는데 그럼 제가 조금 더 심도 있게 바꾸겠습니다. 요게 틀렸니? 요게 틀렸니? 제가 말했잖아. 여러분들한테 심도 있게 물을 땐 주절의 시제가 틀렸냐 혹은 종속자, 그러니까 이프절의 시제가 틀렸냐를 물을 때가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아 2번이 만약에 2번에서 얘가 틀렸다. 그럼 얘를 맞춰주라는 소리잖아. He will be able to. 2% 앞으로 써볼까요? If he gives up.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현재 동사. 주어. 현재 조동사 현재 동사 원형. 이렇게 바꾸든가. 아니면 얘가 맞았다면 얘를 과거로. If we gave up, he would be. 그러니까 would be가 맞았다고 생각하면 얘를 과거로 바꾸든가 얘가 맞았다고 생각하면 얘를 will be로 바꾸든가 둘 중에 하나로 써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위에 게 맞은 것 같아요? 밑에 게 맞은 것 같아요? 그리고 왜요? 그럼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건 시제는 틀린 게 명확해요. 그러면 의미 찾으셔야죠.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 반대 가정. 그 저는 여러분들한테 2번이 답입니다를 설명하고 싶었던 게 제 목적이 아니에요. 2번이 틀린 건 누구나 찾는데 그래 좋아 그럼 얘가 틀렸어 얘가 틀렸어를 찾고 싶었던 게 제 목적이에요. 얘 가정법 현재 단순 미래 가정. 됐습니까? 지문을 제가 왜 다 읽어보자고 했게요. 근데 그 선생님은요 자기가 선생님인 게 너무 자랑스러우시대요. 그래서 아침부터 밤까지 되게 열심히 일하신대요. 따라서 단순 미래에 사업을 위해 그가 가르치는 걸 포기할 확률이 없는 거예요. 그는 현재 사실 반대 가정 사업을 위해 가르치는 걸 포기하시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이라고 하는 현재 사실 반대 가정만 맞아서 얘가 맞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가정법 과거에 he gave up teaching for business로 바꿔주시는 게 정확한 정문으로 바꿔집니다. 따라서 정답이 2번인 걸 찾는 것보다 그래 좋다 2번은 맞는데 주절 시제가 맞았어? if절 시제가 맞았어?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조금 더 난도 있고 심도 있는 우리 수험생들의 자세라고요.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말이 빠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내용이면 미리 예습도 하시고 책도 보실 수 있는데 이건 첨부 파일로 다운받으셔야 하는 내용이니까 제가 말이 조금 빠르면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퍼즐 하시고 내용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리고 따라오시는 것도 학습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인강의 최대의 장점은 언제나 반복 재생 퍼즐가 배속이 가능하다. 1.2배속 아니면 무한 반복 아니면 퍼즐 정지 언제든 가능하다. 그러나 인강의 최대 단점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완강을 잘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장점만 잘 살리셔야죠. 장점만 잘 살리셔서 따라가십시오. 세 번째 수능형 실전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가 있고요. 뒤에 이제 5번까지, 4번까지 선택지가 앞에 있고 5번까지 5개의 밑줄입니다. 사실 이게 전형적인 수능형 문제죠. 한번 찾아가 볼게. The earth is getting warmer. Burning coal, oil, and forest increases the amount of carbon dioxide in the atmosphere. This prevents the heat from escaping. If the amount of carbon dioxide in the doubled, the Earth's atmosphere rose by 2 degrees Celsius. 뭐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일단 이거보다 제가 뭘 묻는지부터 찾으라고 했잖아. 1번부터 4번까지 공통점이 있다요? 5번까지도 공통점이 있다요? 혹시 찾으셨습니까? 1, 2, 3, 4, 5번이 뭐였지? became. 뭐 공통점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동사에 밑줄 쳐져 있습니다.
기억나요? 제가 동사에 밑줄 쳐져 있으면 출제자는 여러분들한테 세 가지 외에서 벗어난 걸 물을 수가 없다. 뭐? 시제 맞나? 확인. 태 맞나? 확인. 수일치 맞나? 셋 중에 하나를 확인하는 문제다. 동사에 밑줄 쳐져 있다면 고민하지 말고 그거에 맞춰서 진행하면 된다 했어요. 자, 1번입니다. The earth is getting warmer. 지구는 점점점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라며. 그러니까 지구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시제, 태, 수일치 중에 일단 수일치 맞고 getting warmer, 점점 따뜻해지고 있는 중이다. 현재 진행형 쓴 시제 잘 쓴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석탄, 오일, 숲을 태우는 것은 대기 중에 카본 다이옥사이드, 이산화탄소의 양을 증가시킵니다. 그럼 2번은 뭐 물어보나? 시제 주어진 시제가 지금 다 현재 쓰고 있거든? 그 현재 시제 잘 썼어, 시제. 됐지? 태? increase, 증가하다? 타동사야. 무엇을 증가시키다? 이산화탄소 양을 증가시키다. 목적어 있어. 태도 잘 썼어. 그러니까 지금 시제도 잘 썼고 태도 잘 썼어. 사실은 2번은 여러분들한테 수일치 물어보고 있었던 겁니다. 수일치. 그럼 수일치가 주어 찾으셔야 하거든요. 3인칭 단수에 S 붙인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단수 주어란 소리예요. 우리 친구들은 또 어머 선생님 석탄. 죄송합니다. 석탄, 오일, forest, 숲 했으니까 세 가지를 태우는 게 결국엔 이산화탄소의 양을 증가시킨다니까 주어가 복수 아니야? 이럴까 봐. 아니요. 석탄, 뭐 오일, 숲을 태우는 것. 얘가 타동사고 목적어고 동명사화 시킨 거고. 아직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배우지 않았다면 실제 주어는 얘 동명사 주어예요. 얘가 주어가 아니고요. 석탄, 오일, 포레스트가 주어가 아니고요. 얘네들을 태우는 것은 결국엔 이산화탄소의 양을 증가시킨다. 동명사, 투부정사 이런 게 주어면 그건 단수죠. 단수니까 3인칭 단수 S 붙였다. 왜? 잘 썼네. 따라서 1번 시제 통과, 2번 수일치 통과. 잘했어요. 3번에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시제, 현재 시제 썼고요. 야, 수일치 물어볼 확률, 주어랑 동사랑 이렇게 붙어있는데 너한테 수일치 물어볼 확률은 없다고 봐야지. 그러면 결국엔 뭘 물어보려고 했냐. 얘는 지금 보니까 prevent A from BING라고 하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관용어구 정도예요. 가끔 수능에서 관용어구 물어볼 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관용어구라는 말이 들어가면 암기해야 돼 했던 조동사 구문, may, well 뭐 이런 거. 아니면 또 관용 it is time that 가정법 과거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 암기해 주셔야 되는. 자, 이것이 결국 히트가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도록 한다 했어요. 내가 과학 시간 아닌데 이 지구가 있어. 빛이 들어오지 빛. 그쵸? 그러면 빛이 들어오면 이게 다시 열이 발생하니까 이게 다시 나가야 정상이잖아요.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여러분들이 막 무스 쓰시고 스프레이 쓰시고 뭐 이렇게 머리에 뭐 희한하게 많이 바르시면 빛은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을 받아들일 수는 있죠. 근데 이 CO2 때문에 열이 못 나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구 온난화라는 게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본문 내용을 이해하면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해서 증가해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 열이 지구 바깥으로 나가는 걸 막아요. 그래서 지구에 만약에 이산화탄소량이 2배가 넘어가면 그때는 지구의 온도가 전체적으로 2도 올라가요. 이런 지문 내용입니다. 어쨌든 3번은 여러분들한테 구문 물어보려고 했던 거. 4번 갈까요? 4번? 4번 전형적인 가정법이네요. if, 주어, 과거동사, if 다음, 주어 다음에 과거동사 썼지? 그러면 주어 다음에 과거 잘 썼네 이러지 말고 조동사 과거의 동사 원형 쓰셔야죠. 말하자면 would rise 이렇게 쓰셨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틀렸던 게 4번 동사의 시제, 가정법 시제 물어보려고 한 거지. 괜찮습니까? 마지막 5번 보실래요? If the earth became blah blah 똑같아.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 그러니까 얘는 주어 조동사 과거의 동사 원형. 5번은 잘 쓴 가정법 정문. 4번 잘못 쓴 가정법 과거 비문. 괜찮습니까? 이렇게 해서 수능형 실전 문제 3번까지 풀어봤고요. 나머지 4번 문제 한번 가시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수능형 실전 문제 밑줄 5개의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배우지 않았던 내용들은 제가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먼저 본문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문 해석하겠습니다.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우리 친구들이 따라오실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제가 각종 학원이나 기타 등등에서 현장 강의를 해보면 질문이 꽤 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Consider the relationship within a family unit made up of a husband, wife, and a child. Consider the relationship, 관계를 고려해보자. Within family, 가족 단위 관계의 관계를 고려해보자. Made up of a husband, wife, and a child. 남편, 여편은 뭐니? 남편, 아내, 아이로 구성된 가족 단위의 관계를 고려해보자. The husband influences his wife and a child. 남편은 아내와 아이에게 영향을 준다. The child influences both the mother and father. 아이는 엄마와 아빠에게 영향을 준다. Add another child, a grandparent, and an aunt. 여기다가 다른 아이, 조부모님, 삼촌, 고모를 붙여봐라. 자, 가족 단위로 구성된 엄마, 아빠, 아이로 구성된 가족 단위의 관계를 고려해보자. 아빠는 엄마, 아이에게 영향 주지 않겠어요? 엄마는 아빠, 아이에게 영향 주지 않겠어요? 아이는 엄마, 아빠에게 영향 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로에게 다 영향을 준다예요. 거기다가 조부모님 붙여. 또 다른 자식, 애기 붙여. 또 다른 뭐 삼촌, 고모 붙여. 여기다가 엉클, 삼촌 붙이고 사촌 붙이고 이웃 붙이고 프렌드 붙여. 그러다 보면 if we were to make this list longer, 우리가 이런 리스트를 점점 길게 만들면 we end up with an entire family. 아마 우리는 전체의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다 주는데 내가 아는 삼촌, 내가 아는 고모, 내가 아는 할아버지, 내가 아는 조부모, 조부모가 아는 사람, 누구 하다 보면 결국에 우리가 이 리스트를 길게 만들면 전체 사회가 될 것이다. A society is a network of relationships. 자, 사회라고 하는 것은 관계들의 네트워크다. Among individuals, 개인들 사이에 each will influence the others. 각각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each will influenced by the others. 각각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다. 본문 내용은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3명의 가족 단위만도 서로의 영향을 주는데 여기다 더 붙이고 지구 전체 entire society가 나올 거다.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는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본문 지문 내용이에요. 오케이. 그렇다면 어법상 자연스럽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으러 갑시다. 1번 Consider the relationship within a family unit. 얘는 그냥 명령문 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문장에서 동사 원형으로 문장이 시작하면 뭐뭐 해라. 이게 consider 타동사 목적어. 관계를 고려해봐라. 가족 단위의 관계를 고려해봐라. 2번 아직 안 배워서 통과. 예, 분사입니다. 남편, 아내, 아이로 구성된 가족 단위의 관계를 고려해봐라. 분사 수식받는 명사가 그 가족 단위의 관계가 지가 구성하는 게 아니라 구성되는 거라서 수동의 PP 분사를 쓴 거 맞는 정문이에요.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잠깐 간략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번 If we were make this list longer, 여기다가 우리 가족 3명에다가 뭐 붙이고 이렇게 하면 결국 우리가 리스트를 길게 만들면 우리는 전체 사회로 끝나게 된다. 자, 3번, 4번 문장 가정법이죠. 그러면 if we were to make this 여기다 쓰겠습니다. if 다음 주어 다음 과거 동사 썼잖아요. 우리가 리스트를 길게 만들면 우리는 전체 사회로 끝나게 될 것이다. 그럼 가정법 과거 쓰라는 소린가 보네. 가정법 과거.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 그러면 주어. 조동사 과거의 동사 원형. 이어야 하는데 지금 4번이 그렇지 않잖아요. Would end up with an entire society. 이러니까. 따라서 정답은 일단 4번이 됐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5번은 뭐냐. 각각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얘는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있어서 능동태 미래형 쓴 거고 밑에는 각각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 없잖아.
그래서 지금 수동태 미래형으로 바뀐 거고 말하자면 5번도 여러분들에게 시제, 태 이런 걸 물어봤던 동사, 시제, 태, 수일치 예서 벗어남이 없습니다. 정답 4번인 건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딱 봐도 가정법 과거,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과거, 주어, 조동사 과거의 동사 원형 이어야 하는데 4번이 그렇지 않아서 틀렸다고요. 근데 제가 서두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생각보다 우리 친구들이 이 문제를 질문 많이 해. 그러니까 잘 들어 했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애기들이 또 질문합니다. 오케이 선생님. 그 내가 이건 이해했어요. 4번이 답이 아닌 건. 왜 그러냐면 가정법 과거니까 선생님 말 맞다는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니까 주어 조동사 과거의 동사 원형이니까 조동사 과거의 동사 원형이니까 그렇지 않았으니까 4번이 틀렸다는 말은 이해했는데요. 이걸 왜 가정법 과거에 썼어요? 가정법 현재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단순 미래 가정 쓰면 안 돼요? 라고 아이들이 질문하더라고요. 자, 가정법 과거는 먼저 써놓고 시작합시다. 현재 사실 반대 가정. 그러니까 아이들이 질문하는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질문이 예상됩니다. 4번인 건 자기가 이해했다 이거죠.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자기가 해봐. 선생님 왜? 오케이 4번인 건 알겠는데요. 왜 꼭 가정법 과거에 쓰냐고요. 단순 미래 가정. 가정법 현재는 안 돼요? 그러니까 조건절처럼 쓰면 안 돼요? 단순 미래 가정.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현재 동사 쓰고 주어 조동사 현재 동사 원형. 아니 단순 미래 가정으로 쓰면 안 돼요? 단순 미래 가정으로 써버리면요 사실은 답이 두 개가 돼요. 얘도 틀렸고 얘도 틀렸고 얘 현재형으로 바꿔야 되고 얘는 조동사 현재형을 써야 되고 선택지가 정답이 두 개일 확률도 없어요. 3번 4번 둘 다 틀렸음 이런 건 없잖아. 근데 그거 말고라도 단순 미래 가정이라는 건 성립이 안 돼. 처음부터 본문 내용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세 가족이 있는데 거기다 뭐 붙이고 뭐 붙이고 뭐 붙이고 뭐 붙이고 전체를 다 리스트를 길게 만들면 전체 사회가 될 것이야. 이게 지금 3번 4번의 내용이죠. 그럼 내가 반문하겠습니다. 70만 수험생 누구라도 아니 5천만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이 결론이 나왔잖아요. 이거 리스트를 길게 만들면 전체 사회가 될 것이다. 너 리스트 만날 단순 미래 너 리스트 만들 확률 있니? 너 그럼 계속 앉아가지고 누구 옆에 누구 옆에 누구 옆에 누구 5천만 인구 만들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따라서 단순 미래 가정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 리스트를 만들지 않을 건데 현재 사실 반대 가정. 만약에 만든다면 전체 사회가 될 거야. 따라서 우리는 전체가 네트워킹망이고 서로가 영향을 줘라는 내용이라 가정법 과거만 성립. 그래서 가정법 과거 시제가 틀렸던 4번만 오답.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라는 얘기죠. 됐어요? 마찬가지로 이 가정법 문제도 단순하게 시제만 지금 제가 설명한 게 아니고요. 의미, 현재 사실 반대 가정이 되나? 단순 미래 가정이 되나? 기타 등등 의미까지 반드시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마지막 주의사항까지 드린 겁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가정법은 시제, 기본적인 거 암기해야 되는 거 맞거든요.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과거, 주어 조동사 과거의 동사 원형 이런 거. 의미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풀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과 수능형 실전 문제들은 제가 기껏 풀어보았고요.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과 학사 일정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시작할까 합니다. 사실은 EBS 방송 안에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시간을 내는 건 되게 소중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 사교육에서 여러분들을 만났더라면 얼마든지 졸고 있는 녀석들을 깨워가며 얼마든지 사담해가며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방송 안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제한 시간이라는 게 있고요. 아까운 시간을 활용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시간을 버리면서까지. 오늘 얘기가 효율적인 학습 방법, 여러분들이 공부를 짜는 데 있어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항상 저한테 질문한 거 물론 제가 몇 번 영역별로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법 중에 어휘는 베이스가 돼야 한다. 그 다음에 어법과 구문 독해가 돼야 한다. 그 다음에 리딩 스킬이라고 하는 독해가 돼야 한다. 라는 얘기 했었던 거 기억나셔요? 나는 단어가 안 돼서 해석이 안 돼. 그럼 단어 외워야지. 난 단어는 아는데 해석이 안 돼. 이런 게 어법과 구문이라고 한 거예요. 난 단어도 알고 해석도 되는데 답이 틀려. 이런 게 논리 독해인 리딩 스킬 독해라고 한 거였고요.
그래서 항상 영어를 공부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없지만 효율적인 공부 방법은 이 학습 방법을 따르는 게 제일 좋다. 이런 얘기를 앞서서 한번 드린 적이 있고요. 그 다음 단어를 외울 때 세부적으로 얘들아 단어도 주구장창 그냥 암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범죄 수능에서 나오는 게 범교과 수준의 어휘라고 했으니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인덱스에 있는 어휘 정도 정리해 보고 시중에 좋은 단어장 써보고 핸드메이드가 왜 좋은지 그것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 아주 기본적인 얘기 말고 우리 수험생들이 1년이라는 시간을 사는 데 있어서 어떻게 자기가 슬럼프를 겪게 되고 이럴 땐 어떻게 학습하는 게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물론 저는 여러분들의 등급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도 모르고 여러분들의 공부하는 스타일도 혹은 학습 시간도 학습량도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그게 보편적인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다라는 성향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절대적이진 않겠죠. 하지만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수능을 연구했고 더 많이 공부했던 사람인지라 절대적이진 않겠지만 도움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1년이라는 시간을 제가 이렇게 그래프로 일단 그려보겠습니다. 그래프가 있다면 1, 2, 3, 4, 5, 6, 7, 8, 9, 10, 11월은 없다고 봐야죠. 이렇게 쫙 펼쳐놓고 생각해 볼게요. 물론 이 지금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이 막 여름방학이 넘어간다 그러면 좀 속상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오픈하고 있는 겨울방학 시점이라고 가정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부를 할 때 물론 재수생이라면 지금 양상이 다른데요. 제 학생 친구들이라면요. 학사 일정을 반드시 고려해서 학습 목표를 짜셔야 합니다. 중간에 중간고사도 있고요. 기말고사도 있고요. 6월 모평도 있고요. 9월달 뭐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 있고요.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그렇지 못한 시간들이 있거든요. 반드시 좀 배분해서 공부하는 습관들을 가지셔야 한다고요. 제가 어휘는 기본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1월부터 10월까지 있다면 어휘는 여러분들이 뭐 그게 교과서 단어가 됐든 아니면 뭐 무슨 내 손으로 만드는 단어장 핸드메이드가 됐든 아니면 시중에 있는 뭐가 단어가 됐든 일단 끝까지는 한번 가십시오. 기본 베이스니까 어휘는 따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겨울방학이에요. 12월, 1월, 2월에 하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여기까지. 사실은 여러분들 어법하고 구문 정리를 해두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어법 문제는 사실은 저랑 지금 우리 어법지 좀 배우잖아요. 모의고사에서 한 문제 나오는 건 지금 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출제자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맞다 이거 출제자 뭐 물어보는 거지? 왜 밑줄 있지? 왜 박스 있지?를 했기 때문에 이 배우고 나면 어법 문제 하나 맞추는 건 당연해집니다. 그런데 어법을 배웠다고 바로 여러분들 독해 지문 독해의 점수가 올라가거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법과 구문은 여러분들의 실력을 정확한 해석을 하기 위한 실력을 만드는 단계지 점수로 바로 보상받는 단계는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시기가 사실은 겨울방학 중에 하나인데 겨울방학 때 우리 친구들 문제풀이 하거든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내가 이제 고3쯤 됐으니 기출문제를 풀어야겠다. 200제 있고 300제 있으면 꼭 300제 욕심 많아서 그걸 사온다. 아니 뭘 알아야지 문제를 풀지. 겨울방학 땐 의욕이 충만할 때 어법과 구문 독해를 정립하시는 겁니다. 제가 어법 배우면 구문 독해는 반드시 된다. 이게 두 개는 따로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죠? 그러면 1월, 2월, 3월 그 겨울방학 신학기 초 그때 가장 여러분들의 실력을 점수로 바로 보상받지는 않지만 바로 실력을 올릴 수 있게 어법 구문 굉장히 노력하시는 거예요. 뭐 무슨 강의를 듣던 아니면 여러분들이 완강을 하시던 뭘 하시던 해서요. 3월, 4월 신학기입니다. 건드리면 되게 열심히 공부할 때입니다. 아니 3학년 처음으로 올라갔어. 세반 배정 받았어. 그리고 나서 자리에 앉았어. 그때부터 졸고 그때부터 수능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혼자 여러분들이 어딘가에서 어법과 구문을 공부했다면 3월 달은 신학기라 눈에 친구들이 보인단 말이죠. 그럼 그때 친구들의 기받아서 더 열심히 하게 되어 있는 시즌이 됩니다. 그땐 뭐 하시는 거냐면 본격적으로 리딩 스킬에 해당하는 기본기요. 어법 됐어. 구문 됐어. 리딩 스킬 가는 거예요. 물론 완벽하게 되는 거라는 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제 말은 적어도 한 번씩 다 어법에 대한 기본기 정리하고 구문에 대한 기본기 일단 무엇인지는 알고 어떻게 하는지는 알고 리딩 스킬에 대한 기본기 독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은 스킬이라고 하니까 뭐 얍삽한 편협한 기술 따위로 생각하나 봐. 아니요. 리딩 스킬 독해라는 건 사고와 논리 독해거든요. 그런 걸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고와 논리가 갑자기 없던 사고와 갑자기 없던 논리가 한 달 만에 네가 독해 공부한다고 팍 올라가니? 그렇지 않다고. 내 말은 1학기 과정들은 1, 2, 3, 4 이럴 때는요. 1학기 과정은 여러분들이 점수가 팍 폭발 상승하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위해 다 다지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4월 중순 5월 달 되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의 학사 일정이 다가옵니다. 중간고사 합니다. 대부분 축제를 9월, 10월에 하는데요. 고3 애기들 끼니까요. 이렇게 축제를 5월 달에 하는 학교들도 많아요. 체육대회 합니다. 고3 친구들 5월 달에요? 뭐하지? 졸업사진 찍습니다. 그리고 졸업여행 갑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5월 달은 공부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재수생으로 얘기할게요. 재수생 친구들이 커플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5월 달입니다. 3월 달 눈에 레이저 나올 만큼 나 재수생이다. 나 이제 건드리면 난 이제 미친 듯이 공부만 하겠다 하던 아이들이 재수생의 마음은 누가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유유상종입니다. 재수생의 마음은 재수생이 제일 잘 알죠. 시험 한번 보고요. 너 시험 잘 봤어? 아니 별로. 망했지. 재수생이니까 술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술 한잔 할까? 그래. 이러다가 이제 5월 달에 서로 커플들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5월입니다. 재학생들 입장에서는 가장 학사 일정이 많아서 공부가 안 되는 시즌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4월 달, 5월 달 얘는 머리 많이 써야 되잖아요. 어법, 외울 거 얼마나 많았어요, 사실은. 구문 독해 끊어 읽으려면 머리 빠집니다. 이게 대절이야, 대권대야. 아니면 얘들아 이게 의문사 와시야, 관계대명사 와시야를 구별하면서 해야 되니까 모든 게 다 머리 아프거든요. 가장 머리 안 아픈 듣기를 이때 살짝 준비를 하는 거죠. 듣기는 사실상 난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손을 안 쓸 수는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럼 이때쯤 하는 겁니다. 남들 아까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6월 달에 여러분들 6월 달 대망의 모의평가 봅니다. 대망의 모의평가 보고요. 잘 봐. 재학생은 재학생대로 공부 안 하고 놀고 있었지. 재수생은 재수생대로 커플들끼리 해피하게 하하호하고 있었지. 6월 달 모의평가에 성적이 잘 나올 리가 있나. 그러니까 아이들은 좌절합니다. 제가 20강까지 오면서 그런 얘기 한 적 한 번 있죠. 고3병이 온다? 고3병은 5월 말에서 6월 달 초에 온다? 근데 고3병이 얘들아 특별한 병이 아니야.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아서 계속 먹는 병이야. 자도 잔 것 같지 않아서 계속 자는 병이야. 누가 말하면 짜증내는 병이야.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지 않는 병이야. 야, 5월달, 4월 여의도에 벚꽃 축제합니다. 밖에 날씨 화창합니다. 재수생 친구들, 너의 친구들, 동료들은 대학 갔습니다. 그 친구들이 다 미팅한다. 5월달에 뭐 어디 MT 간다. 막 난리가 났는데 넌 재수생 신분입니다. 성적은 안 오르고요. 좌절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애기들 그때 다 고3병. 내가 보면 재학생도 재수생도 되게 불쌍한 눈빛으로 멍 때리는 눈빛들이 되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너도 그럴 것이다 예요. 미리 알고 대비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나만 그런 거 아니구나. 70만 수험생이 모두 다 그럴 수 있구나. 오케이, 털어버리자. 아직 모의평가라서 감사하다. 아직 1학기라서 다행이다. 아직 내가 다 완성하지 않은 단계로 모의고사를 다쳐봐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심기일전하시면서 듣기 같은 거 하고 계시다가 이제 7월달, 8월달 이때쯤이 되면 뭐가 되냐. 물론 이제 이게 1학기 기말고사도 끼겠죠. 6월달에서 그래 6월, 7월, 8월 통으로 묶읍시다. 요때 여러분들 물론 기말고사도 끼고 했지만 요때 하셔야 되는 작업이요. 영역별로 기본들은 했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 분명히 영역별 부족한 게 나와요. 그 말은 여러분들의 부족한 거 보완하셔야죠. 그게 말하자면 약점 체크라는 거죠. 약점 체크. 그쵸? 근데 이 부족의 보완이라는 게 영역별 보완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역별로 난 진짜 어법 영역이 안 돼. 난 진짜 독해 영역이 안 돼.
이런 영역별 보안일 수도 있겠지만 유형별 보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독해에서 빈칸 추론이 안 돼. 나는 어법에서 그러니까 분사가 안 돼. 영역별 보안일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부족한 점들을 좀 보완해 놓으셔야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월 말, 8월 말 이렇게 넘어갈 때요. 100일입니다. 본격적인 여름방학이기도 하지만 100일입니다. 자, 묻겠습니다. 대한민국 70만 수험생이 100일이 다가와 있다면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다 열심히 합니다. 다 또 옛날 1월달, 3월달에 나왔던 눈빛들이 다시 팔랑팔랑합니다. 여름방학, 100일이라는 이름이 들어오면 여름방학 때 학원들은 다 마감이고요. 모든 강좌들은 막 다 미친 듯이 그러고요. EBS 게시판 질문 되게 많고요. 되게 열심히 공부하죠. 제가 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다 열심히 공부할 때 열심히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남들 다 열심히 하면 너가 열심히 하지만 넌 떨어지는 건 당연하니까 남들 다 열심히 할 때 열심히 하면 다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진짜 열심히 해야 될 건 묵묵하게 1학기에 힘든 일 있을 때, 시간적인 여유 있을 때 이건 성적으로 바로바로 잘 안 나와요. 왜? 어법 하나 정리했는데 독해 점수가 팍 오를까요? 구문 하나 정리했는데 갑자기 듣기가 팍 오를까요? 아직 우리는 영어 영역 있어서 듣기, 독해, 어휘, 어법, 구문에 뭘 하나도 다 제대로 한 게 없어요. 중간 시점에 6월달 모의평가를 봤으니 제대로 다 한 게 없으니까 성적은 안 나오겠죠. 성적은 정직합니다. 묵묵하게 수행하고 계시다가요. 남들 다 열심히 할 땐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기출문제 풀어야 되지 않겠어요? 파이널 아니에요, 파이널. 기출문제 풀겠죠. EBS 문제도 많이 풀어야겠죠. EBS NG에 문제풀이들이 막 많을 테니까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수능 보러 가시는 거예요. 제 말은 근데 이렇게 치면 수능 100일이니까 진짜 엄청 다 열심히 한다. 다 열심히 할 것 같죠. 원래 열심히 하긴 해. 근데 제가 학사 일정 주의하라고 했죠. 2학기 기가 막힙니다. 2학기 중간고사 꼈습니다. 2학기 수시 모집합니다. 2학기 축제합니다. 2학기 9월달에 추석 꼈습니다. 여러분 추석이면요. 금, 토, 일 뭐 이렇게 3일 있다면 되게 좋을 것 같죠. 되게 공부 열심히 할 것 같죠. 내가 여러분 흉내 내봐요. 난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랑 너무 오래 살아서 여러분들의 일정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입니다. 그럼 오늘요. 나 같으면 내일부터 추석 연휴니까 내일 학교 안 가도 되니까 오늘 밤새서 공부해도 되거든? 너희들은 내일부터 추석 연휴다? 3일 논다. 오늘은 좀 쉬어야지. 그럼 이제 추석 연휴 첫째 날이 됩니다. 추석 연휴 첫째 날 나는 공부하려 했는데 어머 이런 도서실이 다 놀아. 학원문 다 닫아. 그거 어떡해? 집에서 해야 돼. 공부 좀 하려고 밖에서 동그랑땡 냄새? 먹고 또 먹고 막 TV 하나 잠깐 오늘이 갔네? 괜찮아. 내일 있잖아. 이러다가 결국 3일이 다 가는 거예요. 마지막 3일날 어머 어떡해. 추석 때 아무것도 못했어. 원래 2학기에는요.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여름방학 딱 끝나고 나면 2학기 중간고사, 수시 모집, 뭐 기타 등등 일정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10월달요? 수능 한 달 남았어요. 공부 되게 많이 할 것 같죠? 제가 단원학원데 10월달에는 머리를 쓰면서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딱 보면 뭐 물어보지? 왜 틀렸지? 왜 맞았지? 일어나면 문제 풀고 일어나면 책 보는 기계여야지. 여러분들이 거기에 감정을 넣기 시작하고 어떡하니 D-Day 28, D-Day 25, D-Day 24 감정을 넣기 시작하면 엄청 힘든 시기입니다. 더더군다나 10월달은 또 솔직히 말할게요. 공부하는 달이 아니고요. 아이들이 약간 미칩니다. 우리 여학생들은요. 너무 공부하기가 싫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때 뭐 하냐면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수능 D-Day 4일 전. 1. 수능 끝나면 머리하기. 2. 수능 끝나면 부산 앞바다 여행 가기. 3. 그러니까 수능이 끝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10월달을 보내는 거지. 여러분들 생각처럼 수능 한 달 전이니까 네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겠다? 아니요. 그럴 시즌이 없어요. 이렇게 1년을 다 놓고 보시잖아요. 생각보다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시간은 365일이 아닙니다.
11월에 수능을 봤다면 여러분들이 365일로 계산한다면 여러분들이 작년 10월부터 공부하셨어야 365일이 채워집니다. 근데 지금 모니터를 보고 있는 시점은 분명히 11월 혹은 12월 아니면 1월일 테니까 벌써 여러분들은 365일 전부터 공부를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중에 3월 모의평가, 4월 모의평가, 6월 모의평가, 7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도 빠져야 하고요. 중간 기말, 중간 기말도 빠져야 하고요. 수많은 학사 일정에 수시모시 판다고 얼마나 상담 많이 하겠어요. 여러분들도 논술 공부하겠다고 얼마나 허송세를 많이 보내겠어요. 실제 공부할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요. 그 정신 차리세요. 내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현장 강의 오면 난 그 녀석한테 굉장히 화내고 보냅니다. 선생님 이제서야 만나 다행이에요. 선생님에게 인생을 걸게요. 네 인생을 왜 나한테 겁니까? 19년 동안 뭐하고 지금 100일 남아있는데 인생을 걸겠습니다. 라는 말을 왜 함부로 합니까? 네 인생입니다. 네가 하셔야 합니다. 그 누구보다 다 이겨내야 하는 거 제가 말했잖아요. 수업은 진짜 열심히 해줄게. 다 시험은 네가 봐. 그 누구보다 네가 철저해야 돼. 근데 본인들이 학사 일정도 모른다니요. 본인들이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모른다니요. 제가 말했던 건 1년을 크게 짜십시오. 1년 크게 짜놓고 1년에 잘 못할 사람이니까요. 계획은 수정 보완 가능합니다. 사람이니까 못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 보완하면서 다시 짜시는 겁니다. 1년 단위가 있다면 그걸 다시 1학기, 2학기로 그리고 다시 한 달 단위로 그리고 다시 주 단위로 그리고 내일 일정으로요. 근데 우리 수험생들 계획 짤 때 보면요. 다 일단입니다. 특히나 여학생 수첩 보면 놀라 노짜입니다. 내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영어, 뭐 시부터 몇 시까지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했으면 뭐 빨간 펜 X, 안 했으면 막 귀여운 하트 막 별거 다 해놓고요. 근데 보면 그게 하루 단위의 계획이지 연 단위, 일 단위, 주 단위, 월 단위는 다 아닌 거죠. 크게 짜시는 거예요, 계획은. 근데 네 머릿속엔 이 순서를 잡고 그 위에 약점을 보완하고 그 위에 기출을 분석하고 그 위에 최종적으로 문제풀이를 풀고 단권화 연습으로 마무리한다라고 하는 1년의 계획을 짜신 후 다시 반으로 다시 반으로 다시 반으로 현명한 수험생활 보내십시오. 왜 우리 가정법 배우죠? 왜 인생을 가정법으로 삽니까? 내가 만약 1등급이라면 하지 마세요. 현재 사실 반대 가정 이런 것도 하지 마세요. 나는 1등급으로 만들겠다. 지나친 능동으로 여러분들의 꿈을 만드시고 개척하시는 현명한 수험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가정법에 대한 수능형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그 무엇보다도 옛날부터 마음속에 늘 해주고 싶었던 수험생 학사 일정 잘 생각하고 수험생들이 직접 짜려야 하는 계획부터 철저하게 세워라 라고 하는 말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전달합니다. 다음 시간 이제 각설하고요. 본격적으로 우리 태 편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 친구들 오늘 얘기 잘 들으시고요. 계획부터 짜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 다시 빵끝 하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